약속한 시간 2시 10분이 돼서 오늘 여러분이 들으러 오신 롯데의 멀티테넌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더운 날 이렇게 오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홍보관에서 해야 되는데 홍보관은 지금 이제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하는 거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현장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왔던 현장이고,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분양가 어느 정도 약간 제가 힌트를 드릴 텐데 분양가가 굉장히 착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분양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빨리 정보를 습득하셔야 그 정보를 전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돈을 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정보가 나가기 전에 모시고 설명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렇게 들으러 오신 분들은 행운이십니다. 행운. 네, 그런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에 롯데의 멀티 테넌트 상업 시설이 들어옵니다. 멀티 테넌트란 말은요, 우리가 많이 전에 했던 복합 상업 시설, 복합 상업 시설을 멀티 테넌트 상업 시설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지금 작년 통계에 의하면요, 전국에서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이 있었던 곳이 인천 서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검단이에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유입한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근데 이곳에 정말 많은 30, 40대 분들이 살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설문을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가족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 우리 주민들이 정말 가고 싶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초역세권에 들어옵니다. 이것도 초역세권도 아니고 초역세권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업시설은 지하철에 직결됩니다. 지하철 101역에 직결되고 그 다음에 지하철 1번, 2번, 3번, 4번 지상 출구를 끼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검단은 이제 대박 났다, 끝났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 인천만 말씀드리면 청라국제도시에 이제 그 스타필드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스타필드가 거리는 역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런 역세권에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송도국제도시인데 송도국제도시 인천대 입구역에 롯데몰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직도 하세월이에요. 흉내만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 검단 신도시에는 바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넥스트L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넥스트L이라는 것은 검단 신도시는 3기 신도시잖아요. 3기 신도시, 검단 신도시를 국가에서 어떤 컨셉을 정했는데 그 컨셉이 뭐냐면 넥스트 시티예요. 지금까지의 신도시와 다른 새로운 신도시. 그래서 문화까지 들어가 있는 신도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신도시, 넥스트 시티의 레벨을 올리겠다. 그 레벨을 올리겠다. 누가? 롯데가 시공하는 이 멀티 테넌트 시설이. 그래서 이름이 넥스트 시티 레벨,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넥스트 시티 레벨에서 뭐라고요? 넥스트L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 넥스트L. 네, 이름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았고요. 바로 이 넥스트L이 지금 검단 신도시에 부족했던 문화 기능까지도 보완하겠다라는 브랜드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는 대로 검단 신도시는 3기 신도시로 만들어졌고요. 이 검단 신도시는 약 336만 평에 18만 7천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의 인구가 60만을 넘었어요. 그 중에 검단이 이제 18만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단구로 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곳에 지금 주거와 상업, 자족, 문화 기능을 보완한 그 시설로 이제 넥스트L이 들어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검단 신도시는 3기 신도시를 만들 때 크게 5가지로 어떤 컨셉을 정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101역의 이쪽 컨셉이 넥스트 컴플렉스고요. 이 넥스트 컴플렉스가 검단 신도시의 대표적인 컨셉이라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검단 신도시의 대표적인 컨셉인 넥스트 컴플렉스에서 노란색으로 실어져 있는
랜드마크형 첨단 복합 문화 상업 시설을 조성한다. 이게 바로 지금 롯데가 하는 넥스트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넥스트에 대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자, 첫 번째로 민간 기업 넥스트 VCT PFV 주식회사가 시행사가 돼서 시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넥스트 VCT PFV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바로 이 자리 101역 역세권 개발 사업을 공모를 했고, 그 공모에 당선이 된 민간 기업이 바로 넥스트 VCT PFV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 시행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존의 시행사가 개발하고 분양하고까지만 끝냈는데 이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인천도시공사와 시행사가 함께 보시는 대로 상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곳을 활성화시키는 것까지 해서 이곳을 진정한 랜드마크 시설로 만들겠다라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관공서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사업과 달리 안정적인 사업, 신뢰 있는 사업으로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넥스트 VCT PFV에는 어떤 회사가 들어갔느냐? 잘 아시는 대로 롯데건설입니다. 자, 롯데건설이 들어간 이유는 롯데몰과 같은 복합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죠. 두 번째는 금호건설이 들어왔습니다. 금호건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항하고 컨벤션 같은 SO 시설을 많이 한 업체예요. 이 두 건설사가 시공, 건설을 맡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DAMC라고 마곡의 현재 컨벤션 센터 마이스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 마이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디벨로퍼로서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융적으로 메리츠 대신 하이투자증권이 참여해서 이러한 국가대표급 부동산 개발업체가 함께 업무 협력을 해서 이곳에 넥스트 레벨 시티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넥스트L이라는 브랜드로 이곳을 시행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분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컨셉을 이해하셨죠? 네. 예. 그러면 이 입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01역 이제 25년 5월에 개통이 됩니다. 이건 지상철로 들어와서 지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개통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자, 이 101 주변에 있는 곳은 전부 중심상업지역 위락상권입니다. 위락상권, 일종 위락상권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고요. 굉장히 성업 중에 있는 위락상권을 둘러싸여 있는 이곳에 이제 법조타운이 이제 공사가 들어가죠. 26년 5월에 법조타운이 완공이 됩니다. 이 법조타운. 그래서 이 법조타운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연봉이 좋은 분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분들 주변에 다시 뭐 법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면서 이분들이 이쪽에 자족 기능도 함께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굉장히 많은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1km 안에 약 5만 5천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 금호에 살고 있어요. 금호에. 근데 그분도 피를 주고 샀어요. 아파트를.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해요. 피 주고 산 것보다 더 올랐으니까. 근데 그분이 들어올 때 이것이 허허벌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저희 프라자 상가를 막 지고 있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게 채워질까? 저기가 채워질까라고 자기도 물음표를 그렸대요. 근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빠르게 채워졌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채워졌고 주간, 야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상업 용지 비율이에요. 여기는요, 상업 용지 비율이 검단 1단계만, 검단만 보고도 1.1%밖에 안 돼요. 상업 용지 비율이. 그만큼 상업 용지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입지에 어떤 물건이 들어오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세기 블럭의 크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12배, 한 3만 5천 평이다 보시면 돼요. 그럼 그게 얼마나 큰 거지? 롯데몰 제일 큰 게 12,000평이에요. 그러면 그거의 3배 정도 규모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1역을 중심으로 직결이 돼요. 지하 2층에서 직결이 되는 곳, 여기가 C9 블럭인데 C9 블럭이 크게 2개 블럭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아파트 쪽을 보고 있는 게 C9 원블럭, 그 다음에 역을 끼고 있는 게 C9 2블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오피스텔 192개, 생숙 328개가 들어오는데 전부 주거형입니다. 84 이상, 99, 119 전부 주거형이에요. 왜 그럴까요? 법조타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법조타운에 굉장히 많은 그분들이 쓸 주거형 오피스텔을 또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상가가 통틀어서 246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하철 3번, 4번 출구를 끼고 있고요. 지하철역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지하철역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은 C9과 얘가 지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 자리에 있는 것을 C1 블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C1 블럭에는 오피스텔 주거형 450개와 상가 175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요, 이제 8월에 이제 분양 들어가는 롯데 캐슬이라는 아파트, 주상고가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얘는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C1 블럭을 통해서 지하철역으로 가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여기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여기를 RC1 블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 372개와 오피스텔 40개, 마찬가지로 주거형 오피스텔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상가에 102개가 들어오는 현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곳은요 놀랍게 또 설계가 잘 되어 있는데 원스톱 로컬 상권으로 설계가 잘 되어 있어요. 자, 상권에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인프라거든요. 이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한 인프라가 중요한데 그 인프라를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정주 인프라, 그 다음에 유동 인프라, 녹지 인프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정주 인프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보시는 대로 여기 저희 물건 위에 오피스텔, 아파트, 생활형 숙박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만 여기 보시는 대로 1382세대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1km 이내에 5만 5천 명이 살고 있고요. 2.5km 이내에 9만 4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 인프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권이 바로 활성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동 인프라라는 건데요. 유동 인프라는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1번, 2번, 3번, 4번 출구를 끼고 있고요. 이 보행 친화적인 공간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바로 앞에가 이제 통로가 있거든요. 빌딩과 빌딩 사이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와 통로들이 전부 다 우리 입지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길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아시겠지만 여기 프라자 상가 중심으로 모여 있는 곳은 회색의 도시, 즉 굉장히 상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 우리 물건은요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로 꾸며집니다. 자, 이런 형태라는 얘기는 어디냐면 여기가 컨셉을 잡은 거는요 용인시에 있는 보정동 카페거리를 컨셉으로 잡았어요. 한번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예쁘죠. 굉장히 유럽식으로 잘 지어져 있는데 이곳을 통과해서 들어가 버리면 이 안에는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처럼 꾸며져 있어요. 보도블록도 달라요. 가로등도 달라요. 그 다음에 거기 서 있는 가로술들도 굉장히 많이 꾸며놨어요. 이렇게 꾸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지금 개발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기는 휴식 그리고 쉬고 싶은 곳 그런 형태로 꾸며져서 이것이 일종의 녹지 공간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시면 계양천이 있습니다. 계양천. 자, 이 위쪽에는 천이 없어요.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만 내려가시면
계양천이 있거든요. 그 계양천에도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곳에 놀러 와서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5만 5천 명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오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쪽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육교도 연결되어 있고요. 횡단보도 모든 길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마 드론 영상 같은 거 유튜브 한번 보실 수 있는데 그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제 지인이 요 상가가 너무 빨리 찬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상업용지 비율인데요. 현재 검단은 상업용지 비율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저 1단계는 여기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상업용지 비율이 1.1%밖에 안 돼요. 그런데 3단계만 가도 1.9%에 청라 2.2%, 한강신도시 5.7%, 송도 6.4%, 위례 7.4%, 부천 중동 10.4%, 수도권 전체 합치면 5.7%입니다. 그래서 공실이 많은 거예요. 여기가 놀랍게 저도 와서 깜짝 놀랐어요. 놀랍게 빨리 찬 이유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상업용지 비율이에요. 아마 신문기사 같은 거 앞으로 많이 접하시게 될 텐데 검단 신도시 1단계 상업지역이 빨리 발달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도 두 번째 이유도 세 번째 이유도 상업용지 비율 1.1%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검단만 봤을 때요. 저는요 여기 풍무지구 센트럴 프로지오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보잖아요. 여긴데 여기만 봤을 때 1.2%예요. 검단만 봤을 때.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가면요 풍무지구가 있어요. 바로 옆에. 여기에 가시면 상권이 있는데 구상권과 오피스텔 근린 상권 외에 없어요. 저 역시도 지금은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다. 검단 센트럴 프루지오 뭐 등등에 산다면 여기에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상업용지 비율이 0점대로 떨어집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검단 신도시의 1단계 바로 역세권 101역 있는 이 역세권 요 자리는요 대박자리입니다. 저는 검단 신도시가 여기 몰빵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라도 몰빵하지 않아요. 한 군데. 송도도 몰빵하지 않아요. 근데 검단은 몰빵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검단은 거의 서울이거든요. 1단계. 1단계 검단은 거의 서울이에요. 2단계로 넘어가면 인천 외곽입니다. 1단계는요 서울입니다. 고촌에서도 넘어옵니다. 그렇게 상업용지 비율이 탁월하게 적은 곳이 이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앞으로 발전할 걸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아시는 대로 2025년 5월에 102역이 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항철도를 타고 청라에서 검암에서 사람들이 또 인천 구도심에서 계양역을 들어옵니다. 위락상권이에요. 정말 괜찮은 상권 형성되면 사람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로도 들어올 수 있도록 도로만 잘 돼 있고요. 전철만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5호선이 지금 1021역에 들어올지 103역에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역에 들어오든 간에 골드라인을 타던 5호선을 타던 102를 찾게 돼 있어요. 그다음 2호선이 연장이 돼서 고양시로 빠지게 되면 2호선 자체에서 인천 구도심에서 넘어오고요. 고양에서도 넘어올 수 있는 곳이 이곳 상권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이 상권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GTX-T 얘기 나오는데 GTX-T 얘기 나오면 간단하겠죠. 장기에서 이곳으로 계양에서 이곳으로 넘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보시는 대로 미리 지어져요. 미리 들어와요. 전철역도 미리 들어오고 법원 검찰청도 미리 들어오고 아파트 입지율도 100% 맞춰진 상태에서 세개 입지 블록에 있는 건물들이 준공이 되고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미 준비된 완성된 인프라에서 우리는 분양된 상가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입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보시는 대로 금호 어울림 아파트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생긴 것이 C9 원블럭이고요. 여기는 대지가 1597평 정도. 그리고 지하 7층에 지상 37층입니다. 여기 프라자 건물
8층짜리예요. 8층. 근데 얘가 몇 층이에요? 37층짜리가 섭니다. 건물만으로도 랜드마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판매시설 89개, 오피스텔 192개, 92타입, 119타입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101역에 직결이 되고 지하철 1호선, 2호선을 끼고 있는 이곳, 이쪽, 여기서 바라봤을 때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이게 C9 2블럭인데 이곳에 2945평의 지하 7층, 지상 35층 건물이 올라서요. 꼭대기는 브릿지로 연결됩니다. 주변에 이렇게 높은 건물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랜드마크가 됩니다. 건물 하나만 갖고도. 여기 판매시설 157개, 생숙 328개, 91타입, 117타입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상가 246개가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심 상업지역이에요. 한참 지어지고 있고요. 분양하고 있죠. 전면 얼마 전에 분양했던 게 1층 전면 상가 분양가 전용 평당 1억을 넘겼어요. 여기가. 자, 이 중심 상업지역이 조성중에 있어요. 조성중에 있는데 여기서 바라본 모습이 C1 블럭입니다. 여기에는 오피스텔 3개 동이 들어갑니다. 3,925평이고 지하 6층에 지상 20층입니다. 이곳에 판매시설 175개, 오피스텔 84타입, 99타입, 119타입, 450개가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단지로 들어오고요. 고급형 단독주택이 들어옵니다. 이쪽에서 바라본 이 블럭을 RC1 블럭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는 5,977평 되는 요곳에 지하 2층, 지상 29층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왼쪽이 오피스텔, 오른쪽에 4개가 있는 게 롯데캐슬 주상복합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주상복합 아파트 372세대, 84타입, 108타입입니다. 아마 청약경쟁률 뜨거울 거라 저는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84타입 40실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하는 거 좋아. 랜드마크 좋아. 근데 위치적으로만 랜드마크, 건물로도 랜드마크 좋아. 근데 진정한 랜드마크가 되려면요, 여기에 사람이 모여줘야 돼요. 사람이 모여주고 활용을 해줘야 진짜 랜드마크가 되지, 자리만 좋다고 건물만 멋있으니까 좋다고 랜드마크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천도시공사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인천도시공사가 공모를 할 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여기를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이 이유 없이 24시간 365일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광역 앵커시설, 개발 필수시설을 넣어라. 넣고 너희가 5년간 의무 운영해서 여기 상권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빠져라. 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조건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개발 필수시설입니다. 이 개발 필수시설이 들어와야만 상권이 안정화되고요, 분양받으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유 없이 사람들이 매일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객의 상시성을 위해서 개발 필수시설을 넣었는데요. 그 개발 필수시설은 결국은 역세권 상권의 완성도를 높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입주민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거예요. 어딜 가나 신도시, 정말 안타까운 게요, 상가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프라 상가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여기저기 공실투성이에요. 근데 진짜 가고 싶은 시설은 없어요. 들어와라는 것들은 안 들어와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검단 신도시 제1단계 이곳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인천도시공사의 의지로 이런 것들을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입주민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고 시행사는 반드시 의무 5년을 운영해서 이 상권을 활성화시키라는 거죠. 이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동안에 주변에 분양받은 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주 측에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게끔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개발 필수시설에는 스포츠 관련, 키즈 관련, 서점, 그 다음에 영화관, 문화센터, 그 다음에 컨벤션 센터, 헬스케어 등이 들어와서 진정으로 넥스트 컴플렉스, 인천도시공사의 101 역세권 컨셉,
넥스트 컴플렉스를 넥스트 L이 만들어 그 공모로 롯데가 시행했고, 이 롯데는 직계의 상시성을 유도함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상가 투자 소득을 얻도록 해드리겠다라는 의지를 인천도시여공사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C9 원블럭인데 여기에 들어간 게 뭐냐? 3층과 4층에 헬스와 스포츠라는 광역 앵커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얘를 5년간 운영을 해요. 그 다음에 C9 2블럭에는 2층에는 지하 2층에는 서점, 그 다음에 3층, 4층, 5층에는 스포츠, 키즈, 컨벤션 센터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C1 블록에는 극장이 지하 2층, 지하 1층이 지하철과 연결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집객의 상시성이 되는 거죠. 이유 없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24시간 찾아오고 365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니까 주변에 있는 상권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지역 밀착형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결국 이것은 상권의 활성화, 둘째도 활성화, 셋째도 활성화, 그래서 공실 리스크를 제로까지 떨어뜨려 보자 라는 의지가 담겨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문의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인천도시공사의 의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광역 앵커 시설을 도입을 해서 의무 운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집객력을 높이고 유동성을 높여, 그러면 상권 활성화 되겠지. 근데 광역 앵커 시설이 한 5% 들어와. 그게 뭔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보시는 대로요, 분양 상품이 전용이 7,700평이에요. 근데 광역 앵커 시설이 전용 6,000평입니다. 거의 1대1이에요. 자, 이 정도라면 이건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발 필수 시설을 이러한 것들을 5년을 운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권은 안정화된다는 거죠. 그럼 투자하신 분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얻어 가시게 되겠죠. 그것은 곧 또 누군가에게는 프리미엄적인 요소를 얻어 가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런 광역 앵커 시설은 기본적으로 도입을 해서 5년 동안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리스라는 걸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얻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 마스터리스는 아마 들어보신 분 많을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자는요, 마스터리스로 운영되는 호실을 분양 계약을 받아요. 전체 약 10% 안쪽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전문 운영사가 운영을 해요. 내가 임대차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전문 운영사가 아이템도 고르고 해서 자기가 운영해요. 이렇게 테넌트를 알아서 유치를 운영하고 수익만 주는 거예요. 수익만.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어가도록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임대 케어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계약하신 분이 시행사와 계약을 맺혀서 임대 계약을 요청하면 전문 임대업체가 전화 거는 거예요. 오늘 월세 얼마, 보증금 얼마, 이런 업체가 들어오는데 괜찮으세요? 싫은데요? 알겠습니다. 또 전화요.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 다 싫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광역 앵커 시설과 마스터리스와 임대 케어 서비스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나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랜드마크 시설입니다. 자, 랜드마크 시설은 흔히 알기로 입지, 건물의 생김새만 봅니다. 물론 그것도 랜드마크죠. 진짜 랜드마크는 집객의 상실성이에요. 사람들이 찾아와야 돼요. 이유 없이 찾아와야 돼요. 자, 그것이 되겠다는 거고요. 이곳은 24시간 풀타임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리고 여기는 역세권입니다. 더더구나 정말 운 좋으면요, 5호선도 들어오고요. 또 운 좋으면 GTX D까지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위락 중심 상권의 한 복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상업 용지 비율이 1.1%입니다. 수도권 전체가 통계가 5.7%예요. 평균. 1.1%. 근데 제가 말씀드린 김포까지 따지면 0.대예요. 될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블록별로 제가 조닝에 대해서, MD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를 아신다는 거는 어떤 걸 분양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자, 여기 C9 블록은 잘 보시면요. 왼쪽에 중심상업지역 위락상권, 오른쪽도 위락상권의 중심상업지역을 끼고 있어요. 그 다음 바로 뒤에 주거단지를 끼고 있습니다. C1 블록은요, 왼쪽에 중심상업지역, 앞에 중심상업지역, 자, 오른쪽에 RC1 블록과 단독주택을 끼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모두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고 지상에 4개 출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C9 블록의 첫 번째, 여기 금호 아파트에서 봤던 이 모습입니다. 얘는요, 지금 지하 1층, 1층, 2층을 분양합니다. 그리고 3층, 4층은 광역 앵커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C9 2 블록, 지하철과 직결되어 있는 쪽 C9 2 블록은요, 자, 보시는 대로 지하 2층 분양하고요, 지하 1층에는 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2층에 분양 상품과 마스터리스 상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 스포츠, 4층 키즈, 5층 컨벤션이 들어갑니다. 자, C9 2 블럭에 지하 2층 지하철이 연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서점으로 갈 수 있고, 요쪽이요, 요쪽에 상가가 쭉 펼쳐졌어요. 이렇게 쭉 펼쳐졌습니다. 여기서는 지하 2층에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걸어 들어옵니다. 쭉 걸어 들어와서 이 상가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하 2층에 상가를 분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에는 서점이 들어와 있어요. 서점, 이렇게 양쪽에 서점이 있습니다. 여기 서점 있고 이쪽에도 서점이 있어요. 그리고 서점 앞에 있는 상가가 쭉 일렬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 펼쳐져 있어요. 여기를 분양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층의 모습입니다. 자, 현재 이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의 컨셉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보도블록부터 모든 게 다 달라요. 어닝조차도 다르게 해요. 자, 이런 형태로 꾸며지게 되고요. 여기에 이 자리, 여기가 지하철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여기가 1번 출구, 2번 출구가 있어요. 이쪽으로 해서 지금 상가가 쭉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1층의 전용 모습이에요. 전용 모습인데, 이 뒤에 건물 보이시죠? 요 건물은 C9 원블럭, 요쪽에 금호 아파트 앞에 있는 그 건물의 상가가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컨셉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기존의 상가하고 푸란 상가하고 차원이 다른 상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의 모습입니다. 2층.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가겠죠. 이렇게 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이 서로 마주보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주보게 설계되어 있고,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이쪽이 여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테라스 쪽이 여기의 모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를 이해하셔야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C1 블럭입니다. C1 블럭. C1 블럭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지하철이 직결됩니다. 지하철이 직결이 되고, 보시는 대로 극장이 2층, 1층, 지하 2층과 1층에 들어가고 분양합니다. 그 다음에 1층, 2층에 마사리스 상품과 분양호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모습은 마찬가지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꾸며지게 돼요. 전역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2층입니다. 2층. 이 2층은요, 얘네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3개의 상가가 브릿지로 이렇게 연결이 다 됩니다. 연결이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요 자리예요. 요 자리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닐다가 층계를 통해서 또는 에스컬레이터 통해서 또는 엘리베이터 통해서 여기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컨셉이기 때문에 프라자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C1 블럭인데요. RC1 블럭은
말씀드린 대로 1층, 2층을 분양합니다. 일종의 근린 상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습도 독특해요. 그냥 네모 반듯한 모양이 아니라 유럽 건물처럼 만들어져 있는 상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피스텔이요. 왼쪽이 오피스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자, 여기가 지금 이 상가의 모습인데요. 여기가 공원이에요. 공개공지 공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공원에서 이쪽을 바라봤더니 이 상가가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도로에서 보면 여기가 중심 상업 용지거든요. 요 앞에 이쪽에 중심 상업 용지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 시원 블럭이 있고 중심 상업 용지가 있잖아요. 자,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모습으로 상가가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 보정동 카페거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을 구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C9 2 블럭의 지하 2층입니다. 자, 지하 2층은 지하철이 연결이 돼요. 바로 지하철이 직결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위층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서점으로 가잖아요. 그걸 잘 활용하셔서 MD를 구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것,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에는 서점이 있어요. 서점 두 군데 이렇게 서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것 쭉 일렬로 펼쳐져 있는 저 자리에 들어갈 거는 라이프 스타일 패션 같은 거가 들어오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1층입니다. 1층은 아래에는 서점이 있어요. 이거 참고하시고 1층입니다. 근데 1층은요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곳이에요. 1번 출구, 2번 출구예요. 1번 출구, 2번 출구에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이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이 굉장히 잘 되겠죠. 길 건너에는 스타벅스, 올리브영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현재 가보시면 걔하고 마주 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곳은 당연히 뭐 많은 것들이 들어갈 텐데 맨 꼭대기에 보라색은 금호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어요. 금호 아파트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당연히 일반 근생, 뭐 편의점, 부동산, 약국 이런 것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곳은 야간 활성화될 수 있는 주점 같은 거, 이런 와인점 같은 거, 횟집 같은 거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데 여기가 다 보행로가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보행로가.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보정동 카페거리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노란색이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카페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쪽으로 2번 출구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대로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입니다. 2층 이 자리인데요. 2층은 학원이에요. 바로 여기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보시면 다 병원하고 학원이 맞춰져 있어요. 양쪽 다 상업지역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리도 학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 아래쪽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자마자 노출이 잘 되는 2층이에요. 여기는 자연스럽게 뷰티나 클리닉 같은 것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입니다. 이 안쪽은요 여기도 보시면 음식점 되게 많거든요. 그 음식점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전문 식당가들이 2층에 들어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1 블럭입니다. C1 블럭. C1 블럭은 지하철이 저기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저 자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C1 블럭은 위에서 들어와요. 저기에 3번 출구, 4번 출구가 있고 지하 2층으로 직결이 되어 있어요. 자, 저렇게 들어오고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는 극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극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분양되는 이곳 당연히 잘 아시겠죠? 자, 극장에 딱 들어가 뭐 할까요? 당연히 이겁니다. 먹는 거, 스낵 종류 이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C1 블럭의 1층입니다. 1층 역시 여기가 3번 출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겠죠. 여기가 중심 상업지구예요. 이제 중심 상업지역을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곳에는 뭐가 들어올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를 들면 여기에는 편의점, 부동산, 약국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여러 가지 음식점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1 블럭 1층에
도로가입니다. 도로. 이 큰 도로 있는 데거든요. 자, 여기가 아파트예요. 롯데캐슬 아파트. 그리고 여기가 출입구입니다. 자, 사람들이 전철 타러 안으로도 가고요. 바깥으로도 가겠죠. 자,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갈까요? 길 건너 뭐 있는지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대기업 관련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요. 요 밑에 역시 여기가 아파트의 근린상가하고 마주보고 있고요. 여기가 중심 상권이에요. 여기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전역 관련된 주점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쪽은 뭐 당연히 아시겠죠. 여기도 보정동 카페거리이기 때문에 카페거리 형태로 들어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입니다. 2층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2층은 이 자리가 전철역에서 나오고 중심상권을 바라보기 때문에 2층에도 노출이 많이 돼요. 자,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클리닉이나 뷰티 같은 거가 들어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쪽입니다. 안쪽은요, 시원블럭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시원블럭에 오피스텔이 한 동, 두 동, 세 동, 얘는 상가만 있어요. 얘가 2층에 부대시설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로 사람들이 찾아와요. 브릿지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쪽에 노란색 상가는 다양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원 블럭이 1층인데요. 1층 이 자리죠. 대로변이고요.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공개공지에서 바라봤던 그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노란색은 근생 시설들, 뭐 김밥집, 떡볶이집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쪽이요. 1층의 앞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온블럭의 1층 상가와 마주보고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고 이쪽은 뭐라고 그랬죠? 단독주택이라고 했어요. 그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전역 관련된 음식점 같은 거 들어온다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은요. 단독주택이 있다 보니까 소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학원, 여기까지 학원 못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을 위한 학원 같은 게 조성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입니다. 2층은 여기도 노출이 잘 되는 곳이니까 여기에 뭐 가볍게 마실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카페 이런 것들이 또 스터디 카페, 학원 이런 것이 들어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1시간 정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현재 한 40분 했어요. 40분. 제가 10분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물건을 제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우수한 입지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배후가 탄탄합니다. 1km 이내에 55,000명이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초역세권입니다. 그것도요, 초입니다. 직결됐어요. 그리고 모두 위락상권입니다. 1조. 그 중에 맨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5분 거리, 도보 5분 거리에 법조타운이 있습니다. 지방법원, 그리고 검찰청, 지방검찰청이 있어요. 이 인프라를 끼고 있습니다. 탁월한 입지죠. 그 다음 사업의 안정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분양을 받았는데 공실납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자 내고. 그렇죠? 근데 그 안정성을 기하겠다는 거죠. 국가대표권 시행사가 사업 참여가 참여했고요. 민과 관이 협력해서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광역 앵커 시설을 넣고 5년간 의무 운영입니다. 활성화시켜. 그리고 함께 자본 출자해서 공공성을 기여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 앵커 시설 7개가 들어갔다는 거고요. 7가지가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역 앵커 시설을 5년간 직접 운영하고 마사리스의 임대케어 서비스까지 한다. 희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 여기 살아봐서 알아요. 제가 풍무동에
센트럴 프로지오 현재 살고 있어도 저는 여기에 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갈 데가 없거든요. 김포 사우동 옛날 먹거리 그 먹으러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구례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장기까지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마곡을 가겠습니까? 김포에 살고 있는 제가. 고촌도 마찬가지예요. 고촌도 가보시면 오피스텔 근린 상권밖에 없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 삽니다. 제가 거기 살면요, 전 여기 옵니다. 다 했으니까. 차로요 5분에서 10분이면 와요. 전철 만약에 개통이 되죠, 그럼요 한 5분 안에 다 와요. 그런 곳이라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상권 비율이 건단 1단계만 봐도 1.1%입니다. 여기가 건단만 봅니다. 근데 풍로, 고촌까지 다 합치죠 0점대로 떨어집니다. 이 말은요, 공실이 나는 게 정말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앞으로 찾기 힘든 곳이 이곳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곳을 여러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상권이 양극화되고 있어요. 잘 되는 데만 잘 돼요. 근데 분명히 잘 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되기 위해서 키워드가 두 개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잘 되는 건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반드시 교집합으로 갖고 있어요.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두 개가 교집합으로 만나야 돼요. 그 두 개가 뭘까요?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 두 개는요, 브랜드와 역세권입니다. 이게 되면 성공해요.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힌트 잠깐 드리고 올게요. 힌트. 자,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아. 역 앞에 이게 있다 있어. 근데 다 중심 상권이야. 근데 분양가가 세겠지. 분양가 셀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조사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로뎀이라는 곳이요. 21년 12월에 입주했는데 분양 당시 8,900. 그러니까 1층 전면 상가 기준이에요. 전용 면적으로. JS가 21년 8월에 했는데 7,400X. 저쪽만 하더라도 역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BM이 9,100에 있어요. 22년 2월 준공됐고요. 그리고 메트로시티가 22년 4월에 준공했는데 8,500에 있습니다. 서영 3차가 22년 12월에 준공했는데 8,100에 있어요. 로데오 스퀘어, 우리 홍보관이 있는데요. 아니죠, 홍보관이 있는데 홍보관 위에 건물이네요. 얘가 22년 12월에 했는데 9,100에 분양했어요. 그리고 우리 홍보관, 이제 홍보관 보셨나요? 홍보관에 있는 건물, 얘가 22년 12월에 준공했는데 9,300에 했습니다. 얘가 중인상업지역이죠. 이제 막 들어가고 있어요. 지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성문이 23년 2월 준공인데 아직 준공이 좀 더 늘어졌나 봐요. 1층이 1억 1,400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 스퀘어, 지금 우리가 있는 요 자리예요. 요 건물이에요. 요 건물. 요 건물이 23년 5월에 준공했는데 1층이 9,300입니다. 자, 네이버를 통해서 매매가를 알아봤어요. 현재 매물 로뎀이 1층 전면상가 1억 990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M이 1층이 9,500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로데오 스퀘어 네이버 매물 1층 전면상가 1억 500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여기 롯데가 지었습니다. 엄청난 입지예요. 프라자 상가에 없는 엄청난 광역 앵커 시설이 막 들어가 있어요. 막 돌아갑니다. 이 상가 얼마에 분양해야 될까요? 이거보다 착합니다. 최근에 분양된 것들보다 착하고요. 매매가보다 쌉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인지는 모시고 오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